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민주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집 앞 골목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 누나 수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종이였다. 민준아. 제발 이해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문장은 그의 가슴을 찢었다. 5년 전. 민준이 게임을 밝혔을 때 누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태훈의 차가운 말, 그런 동생은 집안 망신이야에 휘둘려 민준을 집에서 내쫓았다. 그날 이후 민준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홀로 서울의 거대한 도시 속에서 생존해야 했다. 민준은 26세.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던 청년이었다. 그는 강남의 작은 아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누나와의 추억이 아른거렸다. 수연은 민준이 어릴 때부터 그의 가장 큰 응원자였다. 민준이 처음으로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다. 넌 뭐든 할 수 있어. 민준아. 그 따뜻했던 누나가 왜 자신을 버렸을까? 민준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 한편 수연은 34세.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태훈과 결혼해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민준을 외면한 그날의 선택은 그녀를 끝없이 괴롭혔다. 태훈은 민준의 존재를 지우라고 강요했고, 수연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남자친구의 말을 따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의 빈자리는 그녀의 삶에서 커다란 구멍이 되었다. 민준의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온 것은 재혁을 만난 순간이었다. 재혁은 32세. 따뜻한 성격의 사진작가였다. 그는 민준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그의 그림을 보고 매료되었다. 너의 그림은 마치 마음이 숨 쉬는 것 같아. 재혁의 말은 민준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민준은 재혁에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털어놓았다. 재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민준이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민준이 재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순간, 수연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민준의 스튜디오로 찾아왔다. 민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왜 이제야 온 거지? 5년이나 지난 지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은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태훈 때문에 너를 잃었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내가 약했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는 재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 누나가 알아줬으면 해. 그 순간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누나도 아파하고 있어. 너처럼. 그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과연 민주는 누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5년의 상처는 너무 깊어 치유될 수 없는 것일까? 민주는 스튜디오의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수연이 떠난 후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재혁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차를 건넸다. 괜찮아. 재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수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민주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민준이 21세였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자신이 게임을 밝혔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민준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태훈의 말에 휘둘려 민준을 집에서 내쫓았다. 태훈이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망신이야.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민준은 그 후로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다독였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담아갔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희망. 민준의 캔버스는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재혁과의 만남은 민준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재혁은 민준의 전시회에서 그의 그림을 보고 다가왔다. 이 그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재혁은 민준의 작품을 하나씩 감상하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들은 곧 자주 만나게 되었고, 민준은 재혁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재혁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 한 번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너는 너로 충분해. 민준아. 재혁의 말은 민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한편 수연은 태훈과의 결혼 생활에서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다. 태훈은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그의 보수적인 태도와 통제적인 성격은 수연을 숨막히게 했다. 민준을 외면한 이후 수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했다. 그녀는 민준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민준은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수연은 매일 밤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중 수연은 우연히 민준의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다. 그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본 순간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민준이가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녀는 망설임 끝에 전시회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민준을 만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민준은 더 이상 그 어린 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강인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었다. 수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사과했지만 민준의 반응은 차가웠다. 누나, 나 지금 잘 살아. 더 이상 내 인생에 누나가 필요 없어.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떨림은 수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재혁은 민준을 달래며 말했다. 민준아, 누나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너도 알잖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
나를 버린 게 가족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민주는 재혁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다. 재혁아, 나 누나를 용서하고 싶어. 근데 너무 아파. 재혁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너도. 누나도. 민준의 스튜디오에는 그의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 그림은 그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한 그림은 어두운 색조로 외로움을, 또 다른 그림은 밝은 색으로 재혁과의 사랑을 표현했다. 민주는 캔버스 앞에 서서 붓을 들었다. 하지만 수연의 방문 이후 그의 손은 멈춰 있었다. 수연은 민준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의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할 편지를 쓰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다. 민준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태호는 수연이 민준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연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왜 이제 와서 그 녀석을 찾는 거야?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애야. 그의 말은 수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다. 태훈, 민준이는 내 동생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수연의 단호한 태도는 태훈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수연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태훈은 소리쳤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민주는 재혁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재혁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누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 민준은 대답 대신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은 그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스튜디오로 돌아와 수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너를 버린 그날, 나도 내 일부를 잃었어. 너를 다시 찾고 싶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혁에게 전화해 말했다. 재혁아, 나 누나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어. 재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잘 생각했어. 내가 곁에 있을게. 민주는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두려웠다. 수연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상처를 치유할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줄지 알 수 없었다. 민준과 수연은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흩날렸다. 민준은 수연을 마주하며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다. 수연은 눈을 내리깔며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가 여기 온 건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야.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나를 왜 버렸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가 약했어. 태훈의 말에 휘둘렸어. 수연은 태훈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을 털어놓았다. 태훈은 그녀에게 민준의 존재를 지우라고 강요했고, 그녀는 그 압박에 굴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놓쳤는지 알았어.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누나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5년간의 외로움과 고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나 지금 재혁이랑 행복해. 내가 누나 없이도 잘 살아왔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민준아. 너를 보니까 네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 순간 재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괜찮아. 재혁의 목소리는 민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 괜찮아. 수연은 재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재혁 씨. 민준이를 잘 부탁해요. 이 녀석은 정말 소중한 동생이에요. 재혁은 따뜻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은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누나. 나 시간 좀 필요해. 바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수연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알았어. 민준아. 내가 기다릴게. 민준은 스튜디오로 돌아와 캔버스 앞에 섰다. 그의 붓은 오랜만에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는 수연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 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그려졌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아직 완전히 맞잡히지 않았다. 민주는 그 간극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한편 수연은 태훈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태훈. 나 민준이랑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내가 뭐라고 하든 이번엔 내 뜻대로 할 거야. 태훈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녀석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어. 하지만 수연은 단호했다. 아니. 태훈. 내가 내 동생을 외면하며 살아온 게 진짜 망친 거야. 수연은 태훈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을 잃은 후로 자신의 행복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훈과 별거를 시작하고 민준이 좋아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동생의 흔적을 되새겼다. 민준은 재혁과 함께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였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담은 그림들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재혁은 민준의 곁에서 그의 작업을 도왔다. 민준아, 내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재혁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전시회 준비 중. 민준은 수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준아, 내 전시회 꼭 가고 싶어. 초대해 줄 수 있을까? 민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재혁의 격려로 그는 수연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누나. 와. 내 그림 보고 싶으면? 전시회 당일.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도착했다. 민준의 그림들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한 그림에는 어린 시절의 민준과 수연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수연은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미안해. 민준은 수연을 보며 조용히 다가갔다. 누나, 이 그림, 우리 추억이야. 나도 누나가 그리웠어. 그의 말은 수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준의 그림들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몇몇 작품은 즉시 팔렸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아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재혁은 그의 곁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넌 정말 대단해. 수연은 전시회 후 민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한강 근처의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다. 수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란 걸 보니까 내가 더 미안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누나,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화가 났었고 누나를 미워했어. 근데 재혁이랑 함께하면서 나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그는 재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재혁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수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과 태훈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태훈이랑 별거 시작했어. 내가 너를 외면한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진짜가 아니었어.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깨달았다. 누나, 나도 시간이 필요했어.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의 말은 수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 포옹에는 5년간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수연에게 재혁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누나, 이 사람이 재혁이야? 나를 다시 일으켜준 사람. 수연은 재혁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재혁 씨,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재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이가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재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누나와 함께 공원에서 웃고 있었다. 그 꿈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준과 수연은 점차 관계를 회복해갔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수연에게 자신의 삶과 꿈을 공유했고, 수연은 민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발견했다. 그녀는 민준의 전시회를 홍보하며 그의 꿈을 응원했다. 한편, 태우는 수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수연에게 연락해 다시 함께하자고 설득했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태훈, 나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민준이와 함께. 그녀의 말은 태훈에게 큰 충격이었다. 민준은 재혁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한 아트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를 예술로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재혁은 그의 비전을 지지하며 함께 워크숍을 기획했다. 수연은 민준의 워크숍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녀는 민준의 작업을 도우며 동생의 열정을 가까이서 느꼈다.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아픔을 공유했다. 그곳에서 민준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수연은 민준에게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준아, 이거 보면서 우리 추억을 다시 만들고 싶었어. 수연의 말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누나, 우리 이제 새로운 추억 만들자. 민준과 재혁은 함께 한강에서 열리는 야외 전시회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민준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공개했다. 그 그림에는 민준과 수연, 그리고 재혁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관객들은 그 그림에 담긴 감정에 깊이 공감했다. 수연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고마워. 나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줘서. 민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누나, 우리 이제 같이 걸어가자. 1년 후, 민준은 자신의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장에는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이 가득했다. 재혁은 그의 곁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민준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 전시회를 홍보하고 관객들을 맞이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민준은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저를 다시 일으켰죠. 여기 있는 제 누나, 수연, 그리고 제 파트너, 재혁 덕분이에요. 그의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수연은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을 잃었던 그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동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웅과의 결혼을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민준과 재혁은 함께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재혁아, 나 이제 진짜 행복해. 민준의 말에 재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민준아, 우리 같이 더 행복해지자. 민준은 제주도의 바람을 느끼며 새로운 그림을 구상했다. 그의 캔버스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다. 수연은 민준의 전시회 성공을 기념하며 그에게 편지를 썼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자란 게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누나가 항상 곁에 있을게. 민준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민준, 재혁, 그리고 수연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을 영원히 이어줄 것이었다.